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자, 팔거리의 아이들입니다. 비룡소 출판사. 제가 꿈꾸는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 출판사에 꽂혀 있어요. 비룡소를 꿈꾸신다고요? 너무 큰 꿈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거대 작가 2명이 이제 있어요. 저희 청취자분들 제가 최근에 저희 출판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한 끝에 출판사에 굉장히 괜찮은 책이 그날 내가 기뻐가지고 전화했는데 안 받고 다음날 해가지고 12시 제가 안 받은 거예요 계속.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몇 세예요? 옛날 책 옛날 책이긴 언제 하겠지만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거 나온 건 1판 1쇄가 2006년이긴 한데 사실 그 전에 다른 번역으로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쵸? 저도 이거 어릴 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1판 1쇄가 2006년에 나왔고요. 1판 6쇄가 2014년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생각 외로 많이 안 팔렸네요. 네,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고 헝가리 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류에서 벗어난 국가의 작가라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읽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나온 건 사실 그냥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뭘 쉬어가요? 아니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너무 막 이렇게 방학 때 너무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 막 어려운 책들만 읽는 거 말고 조금 더 본인들이 경험했을 법한 혹은 거기서 뭔가 얻어갈 만한 교훈이 있는 그렇죠.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비룡소 클래식 시리즈고요. 비룡소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아동도서 쪽에서는 거의 원탑 찍는 출판사라고 독보적 존재이고. 그래서 이 비룡소 출판사는 저는 비룡소에서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그냥 믿고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뭐 검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 역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되게 얘기 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책값이 12,000원입니다. 옛날 책이냐? 근데 이게 다시 스티커 붙였단 말이야. 그 전에는 더 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옛날 책은. 더 쌌죠. 이게 아마 제가 이거 이렇게 보고 9,000원 정도. 그렇죠. 원래 그 스티커를 슬쩍 떼고 사야 되는데. 스티커에서 이제 12,000원으로 이제 딱 붙여갖고 팔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팔거리 할 때. 예전에 제가 서점에서요 사회과학 서적을 살 때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이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면 저기 견출지 스티커에서 그 스티커를 이렇게. 그때 내가 번 돈이 500원이야. 나 그 서점 어떡하지? 그 서점 가가지고 내가 이거 500원 돌려줄 수도 없고. 마트에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 서점? 당연히 없어지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500원 제가 그 서점에 돌려줘야 됩니다. 마트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마트에서는 뛰는 순간 더 비싸져요. 그래? 그래요? 그렇지. 그렇죠. 세일해서 나오니까. 그냥 마트는 시간이 지나서 싸게 주는 붙이니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코드를 싸게 주는데 그걸 뛰는 순간 더 비싸게 돼요. 자, 이 책의 작가는 물라르 이름이 헝가리 이름인가? 몰라르 페렌츠. 몰라르 페렌츠. 여기 나온 이름들 너무 라는 이름이고, 이름이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책들 고전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권 고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껏해야 독일어, 프랑스어 정도의 고전들을 읽다 보면 익숙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헝가리 쪽의 도서다 보니까 전혀 이런 이름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 아프리카 쪽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낯선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쪽은 어쨌든 책을 제가 소개도 했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이름이 그럼요. 쿤타킨테가 있지 않습니까? 오샤인 볼트, 쿤타킨테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조지 웨아, 헝가리 쪽은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포여. 네. 수학자 포여가 있었죠. 포여. 그다음에 그 헝가리 쪽은 축구 잘하는 사람도 없고 스포츠 스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엔 잘했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헝가리랑 해서 그때 월드컵에서 대표한 데가 우리 그때 당시 그때 헝가리가 세계 랭킹 2위였어요. 아, 진짜? 그때 당시에는 뭐 당연히 축구를 잘했던 그런 시대고 지금은 뭐 아니니까. 이 작가가 187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돌아가셨겠죠. 네. 헝가리가 배출한 가장 세계적인 작가이면서 극작가이기도 해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나치 쪽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나치 이 핍박을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유대인 계열인가 싶은 생각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작가 소개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서는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팔걸이 아이들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나타나오는 게 카루셀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접해보지 못하는 작품이에요, 사실. 이 작품 아니면 이 작가 자체를 접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건데, 이 비룡소나 민음사 같은 데서는 확실히 그런 어떤 돈이 있는 출판사들의 장점이 그렇게 새로운 어떤 문학 작품들을 들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출판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출판사가 커지면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럼요. CJ가 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주류 문화인 아카데미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말씀드렸나? 안 했구나. 안 했죠. 팔걸이 아이들이라는 책은 스포일러 하지 말잖아. 근데 뭐 어차피 그 안에 이제 책 소개를 보다 보면 인터넷에서 뭐 서점 들어가서 책 소개를 보다 보면 나오는 내용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면 뒤로 가면 이렇게 스포일 되면 이게 감동이 좀 덜해지니까. 그렇죠. 딴 얘기 해야지. 그래서 앞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팔걸이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제목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뭐 파르라고 했던 적도 있고 파르의 아이들인가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번역이 됐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팔걸이 아이들은 팔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벌이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리를 놓고 그 거리의 양쪽에 있는 마을 쪽의 아이들이 서로 그 거리에서 공놀이를 하겠다고 그 거리를 차지해야 우리가 공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막 전쟁을 하는 건데 전쟁을 하는 게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만나면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선전포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언제 쳐들어가겠다 이런 것들 막 스파이 보내가지고 막 알아내고 그게 더 재밌지. 그렇게 한 명이 막 배신해가지고 딴 쪽 넘어갔다가 그 공놀이 안 시켜주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미움받은 애들. 그러니까 나는 니네 패거리에서 불만이 있어. 그러면 딴 패거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딴 패거리로 가서 야 쟤네들이 이렇게 한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알았어 너의 정보를 우리가 고맙게 받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다시 이제 정보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용기 있는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용기 있는 아이들이 등장을 해서 그 용기를 막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통솔력 있는 아이가 등장해서 잘 이끌고 이런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의 종류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못 찾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책들을 언제 읽었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보통 책을 전집으로 되게 많이 사주셨어요. 전집으로 샀는데 뭐 120권짜리 문학 전집을 사주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문학만 한 절반 이상 들어가 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내가 거기서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들을. 근데 요새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책들인데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요새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서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는 나라는 소설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일그러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니 그거는 어차피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교과서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리뷰 보면서 그게 탁 떠올라. 왠지 그게 떠올랐다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약간 일탈의 느낌이 있다면 이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원래 아이들은 이렇게 논다의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아이들은 이렇게 논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어른들도 똑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막 전투를 하고 서로 막 뭔가 사실 암투라고 보기 어렵지만 약간의 암투들도 밑에서 막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에 선생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잘 읽어가다 보면 분명히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읽기에도 되게 재밌는 책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물론 모든 책들이 모든 아이들의 책들이 어른들이 읽어도 재밌는 책들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막 되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애들 책 애들이나 읽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잘 안 읽는데 애들 책 읽다 보면요. 사실 어른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를테면 한 5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책들을 읽는 것보다는 저는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책을 읽는 게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물든 거예요? 아니. 내가 나는 나를 내가 한번 나는 나 찾아주려고 구글링 했어요. 내가 지금 방송 중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이성환구 일본 작가 뭐 옥중숙이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나는 아니잖아. 나라고 있는 책이 있어요.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야구 선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 속에 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제목도 제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나가 분명히 맞아요. 누구 책인지 누구 작품인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이런 팔걸이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의 동화라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혀주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재밌어할 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죠. 골목을 놓고 싸우는 거는 우리 저기 아래 동네 애들이랑 윗 동네 애들이랑 싸웠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래 동네 애들하고 야구 시합을 한 적은 있죠. 야구는 기본이고 저것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막. 아래 동네 애들하고 야구 시합 한다고 막 거의 한 달 동안 합숙 훈련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친구 방에 가서 자고면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막 그 집에서 막 마당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막 공 던지면서 야구 연습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일단 야구 잘 것 같지 않대요. 왜냐면 합숙을 하는데 마당에서 한다고요? 마당에서 무슨 야구를 하지? 아니, 마당에서 야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캐치볼? 아니 캐치볼 아니고 벽에다가 관역을 그려놓고 그 가운데를 맞추는 거지 던져서. 전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 6학년 형의 지도하에 6학년이 심지어 6학년 형이 당시에 우리 동네에 살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을 모아서 야구 시합을 하겠다. 그 형이 코치였거든요. 이제 우리의 코치. 그래서 어디 다른 맨션 애들이랑 붙기를 했다. 그래서 연습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합을 안 했어. 왜요? 그 형이 이사 갔어요. 그 형이? 그 형이 이사 갔어. 그 형이 이사 가기 전까지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요. 저는 진짜 아래 동네 윗 동네인데 제가 윗 동네였거든요. 근데 되게 안 좋았어요. 윗 동네가. 왜냐면 윗 동네 애들이 아래 동네 애들이 윗 동네 올라갈 별일 없는데 우리는 마을 가려면은 내려가잖아. 내려가야 되는데 걔네들 그렇지. 거쳐가야 되거든요. 걔들이 뭐라 하냐면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사니 이렇게 이렇게 저기 가면 우범지대야 이러면서 아래 동네 애들이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저것들이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지대였어요. 네. 거의 뭐 산소호흡기 차고 올라. 산소호흡기로 고차. 아니 그런 겨울에는 아이젠 차고 와야 돼. 진짜로. 그 정도로 높았어요. 그렇죠. 아이젠 필요하지. 아이젠 필요하지. 지리산 사셨어요? 네, 지리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지금은요 한강뷰가 쫙 보이는 노란색 상도터널 위에. 거기 국사봉. 네. 그래서 그땐 한강뷰가 쫙 보이는 판자촌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 다. 그렇죠. 거기다. 나 거기에 봤어요. 최고의 뷰죠. 한강이 보이는. 지금 가끔씩 가서 보면은 좀 슬퍼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한남대교 근처에 그 라인의 집들이었는데 뭐 그것도 좀 아파트로 짓는다고 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서울의 모습이 좀 약간 더 안 이쁘게. 원래 그 부산 내려가면 또 좀 참 예쁜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제 이것도 아련한
예, 전쟁놀이의 추억, 거리의 추억들이 막 예, 만들어지겠죠.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서 약간 특이한 지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릴 때 놀 때도 그랬을 건데 생각을 못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규칙을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규칙을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은 아니지. 이게 국가 간의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의 규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균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생방 공격하지 않아, 화생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규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이를테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국제적인 기구에서 그런 걸 정해놓는 경우들도 있죠. 협약을 통해서. 근데 물론 그걸 깨는 건 국가 맘이긴 한데 사실 깨도 별로 할 말은 없는 거고 뭐 전쟁에서 이기면 끝이니까. 근데 요 팔거리 아이들에서는 규칙을 정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둘이 지도자들이 만나요. 지도자들이 만나서 규칙을 정합니다. 그 규칙을 깨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규칙을 정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규칙을 깨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규칙을 깼어. 그러면 이쪽에서도 니네 규칙 깼어. 그럼 우리도 깬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막 개싸움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한 가지씩의 사건들을 놓고 이렇게 띄어서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되게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띄어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과정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다 이해가 다 된 상황이거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왜 스카이캐슬 같은 데서 군주론 읽으면서 막 아빠랑 애들이랑 막 토론하잖아요. 그건 서로 막 이해 못한 상황에서 토론하는 거건 사실. 아무도 이해 못해. 서로 이해 못한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가 군주론 인터넷에다 막 치면 되게 좋은 말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막 서로 토론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책의 경우는 이미 모두가 다 이해를 다 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팔걸이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읽고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책을 읽었다면 그거는 부모님들이 읽기에는 이건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읽고 그 부분을 따서 뭐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다면 그냥 뭐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라도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도 저는 그게 아이들한테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른들한테도 분명히 내가 실제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그런 거였어요. 저 어렸을 때 그 비슷한 놀이를 하다가 산에 가서 놀이하다가 제가 그 깨진 병에 발을 이렇게 확 해가지고서는 막 피가 났었거든요. 병에 발 찔리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깨진 병이 있는데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신발이 좀 집에 돈이 없어서 좀 작은 신발을 신었다가 밑창이 약한. 아니 꾸겨 신고 다녔지 이제 신발이 작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훅 그냥 뭐가 그냥 느낌이 쑥 뭐가 들어가는데 그게 훅 유리병이 이제 그래서 막 피가 막 났는데 그 와중에 내가 이렇게 막 부축을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막 산을 막 내려오는 과정 중에 괜찮아 내 혈액형은 A형이고 막 이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로 RH 플러스 이러니까 애들은 막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와중에 그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해가지고 나 발 다치자마자 운동화부터 새로 사서 그때 이후에 제가 항상 보세 생 운동화만 신고 다녔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추억들이 이제 항상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추억을 갖고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집에만 계시니까 이거 좀 보시면서 강제적인 대화를 하시는 건 어떤지 뭐 이런 어떤 제안을 해드립니다. 아이들의 얘기인데 참 어른들한테 많은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이 원래 애들 책이 어른이 읽으면 다 재밌어요. 네, 맞아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그린 사람이 1966년생이거든요. 이 책이 쓴 거는 이 책을 쓴 건 그렇죠. 1906년이니까 원작에는 없는데 이걸 귀도피니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그렸어요. 그러니까 1989년부터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렸고 사회문화적인 성격을 띈 그림들을 주로 그렸던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북유럽 그 르네상스 풍의 그림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그려놓고 있고 그림 자체가 채색한 것도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여기 지금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이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의 아빠거든요. 그렇죠. 아빠의 성격을 되게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읽고 나서 유태인 느낌입니다. 읽고 나서 이 아빠의 그 얼굴을 보면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일러스트레이트의 수준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북유럽 르네상스 쪽의 그림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차갑고 그렇구나. 이런 그림 좋아요. 이런 건 무섭던데. 네, 그 그림들이 원래 좀 무서운 느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잘 살펴보면 진짜 묘사 자체가 되게 잘 돼 있고 그쵸? 실제로 전묘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묘화 같은 것들이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아니 나중에 이걸 찍어갖고 그냥 붙이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게 또 여기서 이렇게 맨날 보여주는데 안 보이거든요. 사실 내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안 보여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네, 가격도 좀 한번 그러면서 또 자기 얼굴 가서 앞에다 대드립니다. 팬들 어필 한번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림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비룡소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을 사서 판권을 갖고 그렇겠죠. 했겠죠. 비룡소니까. 아니면 뭐 불가능하죠. 대형 출판사들이 사실은 괜찮은 책들 해외에 괜찮은 책들도 사실은 그 에이전시가 이 책을 우리나라로 소개를 할까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잘 나가는 출판사들에게 제안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양질의 컨텐츠가 영세한 어떤 형태의 출판사들에게 제공되어지기보다는 이런 출판사에게 제한될 확률은 높겠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런 책들이 번역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헝가리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되게 유명세가 퍼진 제3세계, 제3세계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영어권이 아닌 책들의 경우에 번역자를 그냥 영어 중역된 걸로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상태에서 영어에서 다시 옮기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다행히도 이 책의 경우는 번역자 자체도 헝가리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분이 헝가리어를 가지고 직접 번역을 했던 것 같아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직접 번역, 원래 있었던 언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데서 오는 어떤 뉘앙스들을 읽어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영어 중역된 거 말고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지 못한 어떤 책들, 그런 번역어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봐줘야 사실은 어떤 영어권, 독어, 불어권에 굉장히 번역자가 많은 것들 말고도 다른 쪽의 번역자들이 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비룡소 독후감 대회는 가장 지적 권위가 있는 독후감 대회입니다. 창비와 더불어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 주최로 하는 그 동국대학교 그 백일장과 더불어 백일장계에서도 상당히 그 권위 있는 백일장이었죠. 저희가 예전에 이 비룡소에서 금상을 받게 해서 제가 압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니 무슨 출판사에서 하는 거 금상 받았는데 또 그냥 넘어가셨구만. 또 모르죠. 아 그래서 제가 아니 혹시 이게 했더니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 어머니 이게 그냥 저희가 뭐 그것도 아니지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자꾸 그걸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비룡소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독후감 대회에서 뭔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동시대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아이들 중에서 독후감을 제일 잘 썼다는 얘기예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거의 전국 단위로 위대한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한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어린이 문학 전집 여러 가지 예, 많이 있네요. 나와 예, 우리도 소개했던 책도 있어요. 예, 뭐 있어요? 인형의 집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인형의 집. 아 아니네, 그 인형의 집이 아니네. 다를 텐데. 우리가 소개한 인형의 집이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다. 아마 진짜 인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뭐 없나 찾아보자. 80일간의 세계일주 있어요. 우리가 했던 거. 아 그렇지. 80일간의 세계. 다행이네. 근데 또 우리가 했던 게 찾아야지. 비룡소 거였나? 그건 잘 우린 비룡소 걸로 안 했어요. 확실해. 비룡소 책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나요. 어우, 제가 어렸을 때 읽고 엄청나게 울었던 플란더스에게 예, 이것도 있고, 아우 슬프죠. 예, 그리고 하이디도 있고. 하이디가 있구나. 예, 하이디도 있어요. 알프스 소녀 알프스 하이디. 소녀 하이디. 예, 하이디도 있어요. 트로이 전쟁도 있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트로이 전쟁도 제가 궁금하네요. 이 비룡소에서 나온 그 어린이 문학 전집으로서의 트로이 전쟁도 되게 오지의 마법사 있고요. 은하철도 999가 아니라 은하철도의 밤입니다. 역시 일본 미야자와 겐지. 예.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총 36권인데 계속 출간될 예정이라고. 이게 2014년이니까 아마 네, 출간되고 많이 있을 출간돼서 거예요. 지금은 한 4, 50권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문학 전집 중에서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어른이 읽는 어린이 책은 정말 즐거운 내용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차피 외부 활동이 좀 어려우시다면 마지막 방학 갑자기 또 날씨도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날씨가 또 추워져 버렸어. 어차피 실내 활동을 하실 거니까 이 책을 주문하셔서 진짜. 함께 읽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유익할 거다. 특히 이제 아이들의 책을 어른과 아이들이 동시에 보고 좀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어른이 즐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네, 대화하면- 팔걸이 아이들 다음 거 책 있잖아요. 모래요정 다섯 아이들. 네. 이거 우리 왜 만화 옛날에 혹시 네. 모래요정 바람돌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네. 계실 텐데 그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어머나. 재밌습니다. 같이 보고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취자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세훈쌤, 훈쌤, 고마우면 구독 누르시고요. 눌러주셔야 돼요. 추천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순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옛날 얘기니까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어렸을 때 수도 있었어요 집에? 뭐가 있어요? 수도가 나와요? 수도 있었죠. 몰라요. 수도가 없어. 근데 왜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게 PD님 또 일어났어. 수도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수도가 없어요. 없었어. 자 됐어요. 표정이 겨울에 표정이 뭐군 상관인데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PD님 수도 있었어요? 있겠죠. 저희 집은 수도가 없었어요. 피디님 사립초등학교 출신입니다. PD님은 그런 그런 분이 지금 그러지 마세요. 우리 피디님 약계 전문가님 사립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전하의 사립초등학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 다 그렇게 사는 줄 세상 사람들이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정말 생각했었어요. 네. 겨울만 되면 물을 길러야 되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물통에 이렇게 해서 해놔야지 엄마가 일하고 들어오시면은 그 물통에 물이 안 고여 있으면 우리 엄마 되게 화냈어요. 어머나. 밥도 잘 안 주고 그랬었어요. 소설을 쓰세요. 그러니까 저 북청물 장수, 상도동 찌개, 상도동 물찌개꾼. 칼씨름과 제가 기본 체력이 되는 이유가 제가 물을 길러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구나. 하드트랙. 이게 결국은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니까요. 세상은 다 긍정적인 거야. 처음에 또 생각나요. 어렸을 때 이 얘기 아이들의 딱 막 그런 동네에 어떤 그런 얘기 들으다 보니까 저도 잠깐 리뷰를 좀 보고 왔는데 네, 옛날로 수업으로 다시 소환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서 아주 감동이 있어요. 책 제대로 읽어보면 되게 감동적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재미난 책이죠. 뒷부분에 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건 제가 다친 걸로. 읽어보시고. 예, 그런 거고. 아마 요게 규칙 얘기 아까 하셨는데,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우리가 한번 예전에 소개한 호모 루덴스도 인간의 네, 어떤 맞아요. 놀이와 유희의 첫 번째 출발점이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죠.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도 한번 잘 활용해서 좀 읽으신다면, 여러 가지 어떠한 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역도 되게 훌륭할 거 아닙니까? 네, 비룡소인데. 예, 그래서 팔거리 아이들이었고요. 예, 비룡소 출판사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하트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